지금부터 핵심 들어가서 뼈 나이를 10년 젊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저희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뼈 나이 관리법. 일상 단계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추가 검사를 하라. 추가 검사? 기본 검사로는 안 해주나요, 이거? 네, 뼈라는 것이 골절이 생기기 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을 검사를 위해서는 꼭 검진을 통해서 중간중간 뼈 나이를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가검진에서 54세와 66세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골밀도 검사를 하곤 있지만 일부 척추나 고관절 중에 한 부위만 하고 있고 예. 또 그 해당 연령에 대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본인이 뼈 건강이 걱정이 되거나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있으면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골다공증 검사를 두 군데서 하래요. 아니 왜 두 군데서 해요? 그럼 어떤 뼈는 튼실하고 어떤 뼈는 뭐 얇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꼭 두 군데에 가서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척추하고 이제 고관절에서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분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골절 같은 것들이 아주 체중을 갖다 받는 구조물이기도 하고요. 골절이 일어났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주 부러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현영 씨, 예를 네. 들어서 척추는 골다공증이 나오고 고관절은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골다공증일까요? 아닐까요? 에이, 아니죠.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이 골다공증에 대한 골밀도 검사는요, 우리가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그 안 좋은 쪽으로 기준을 삼아서 골다공증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우선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니까 검사를 받아보셔야겠고요. 그러면 정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 볼게요. 근력 운동을 하라.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라. 근데 뼈하면 칼슘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칼슘을 먼저 생각들 하실 텐데요. 아직까지 뼈가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칼슘 섭취도 물론 하시는 것과 동시에 보험을 좀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뼈와 바로 인접해 있는 장기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네, 따라서 이 근육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게 된다면은 이 골절에 대한 위험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 국내에서 했던 연구를 좀 보시면은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에 따라서 골절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았는데요. 그 근육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 대비 가장 적은 사람들로 볼 때 남성에서는 37%, 여성에서는 28%까지 이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그 전신 근육량이 아니라 사지 근육량으로 분석을 다시 했을 때도 결과는 거의 똑같았는데요. 근데 이 근육량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뼈만큼이나 보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리고 뼈가 튼튼할 때 그럴 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단백질 섭취도 열심히 해주시고 근력 운동도 충분하게 해주신다면은 좀 더 나이 들고 뼈가 약해졌을 때에 대한 보험으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뼈가 튼튼할 때는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을 키워라라고 하셨고요. 네. 이번에는 이미 골 감소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칼슘 섭취를 효과적으로 하라. 또 체중 부하 운동을 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칼슘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이제 무턱대고 먹는다고 그게 다 약이 되는 건 아닐 텐데 네. 어떻게 먹어야 될지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퀴즈로 풀어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방법은 권장량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 권장량이라는 게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칼슘인데. 그러게요. 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요, 하루 칼슘 섭취량을 800mg에서 1000mg까지를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섭취되는 것들이 한 60, 70%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흡수율이 높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칼슘 보충제라고 하는 것들이 신장결석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질환을 일으킨다는 일부 보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요. 네. 먼저 음식물을 통해서 골고루 먹고 부족한 부분은 칼슘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음식으로 골고루 챙겨 먹어야 되겠고 반면에 피해야 될 게 있대요. 한번 볼게요. 자,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피하라.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예. 흡수를 방해하는 첫 번째 음식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지 바로 공개할게요. 여기에 이제 탄산음료들이 있네요. 오. 그러니까 단 거 먹지 말라 이런 음료수를 먹지 얘기인가요? 예, 단 것보다는요. 네. 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인? 네네.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에 많아지게 되면 그 인과 칼슘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몸의 운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을 이제 균형을 맞추려니까 칼슘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네. 뼈잖아요. 그래서 뼈를 녹여내서 칼슘을 자꾸 그 피 속으로 넣어놓고 밖으로 배출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이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이 인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디냐를 봤더니 바로 저 탄산음료나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들이더라. 따라서 저런 음식들 많이 드시면은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과하지 않게 조심해야겠고 그 다음에도 뭐 거의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 짠 보시면 찌개. 국물 음식. 저거 없으면 안 그 돼. 밥상에 이게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 맞아요. 밥안 이게 먹는 것 좋아요, 같은데. 이게? 네, 사실은 저런 찌개나 이제 국물 같은 저희 한국 식단에 많이 올라오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짠 음식들은 나트륨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저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 이 나트륨이 저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칼슘과 같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말씀하셨듯이 칼슘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뼈에서 또 혈액내로 칼슘을 빠져나오게 하는 작업이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가 억제가 되고 칼슘 배출이 증가해서 골다공증이 쉽게 걸리게 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근데 이거 들어본 활력 것 보충제 아닌가요, 교수님? 예, 아주 대표적인 칼슘의 적이 카페인입니다. 칼슘도?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은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거를 막고요. 예. 신장에서 칼슘이 배출되는 거를 갖다 촉진시켜요. 그래서 아주 칼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칼슘을 한 700mg 이하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예. 골밀도가 감소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에 3잔 이하 정도의 그냥 커피를 마시고요. 칼슘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료수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슬기 아나운서가 이 커피보다 이 음료수를 더 좋아하는 것 무슨 같은데 말씀이세요? 직접 한번 열어주세요. 네. 저요? 요거 녹색병 나왔거든요. 예, 요거 술 안 좋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뼈가 약해진다는 거는 이미 정설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뼈에 안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뼈를 만드는 기능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만약에 알코올을 계속 섭취하시던 분이 중단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뼈를 만드는 기능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음하시는 분들은 빨리 절주하시는 것이 당연히 순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안전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통상적으로는 남자는 하루 3잔, 여성은 하루 2잔. 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는 보고들이 있으니까 뭐 개별화는 시키시되 기존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설이라 믿고 싶었는데 정설이었네요. 네, 그럼 여기서 또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사골국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사실 부러지고 그러면 이거 많이들 선물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당연하죠. 저건 당연히 옵니다. 왜냐하면 산 증인도 있어요. 전원준 선생님이 저 사골국만 드셔갖고 아주 건강하게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자요. 아우, 비결이 없구나. 저 사골은 아주 전 세계가 다 먹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이거는 사람들이 정답이에요. 대대로 이렇게 먹어오기는 했거든요. 네. 교수님 정답인가요? 어떤가요? 정답은? 진짜요? 도움이 안 된다 사골국이 뼈에. 왜요? 이 사골국물이 뼈에서부터 우려나온 국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뼈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네. 건강할 것 같죠. 네. 네. 그런데 막상 분석을 해보면
그 사골 국물 안에 칼슘 함유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 반대로 인이 엄청 녹아 나와 있어요. 인이요? 네. 게다가 사골 국물 드실 때 싱겁게 드시나요? 짜게 먹죠. 네. 소금 푹 넣어서 드실 텐데. 네. 그런데 이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은 나트륨을 섭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이 많아지니까 칼슘을 자꾸 녹여내고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소변으로 칼슘을 밖으로 빼게 되고 이런 그 동작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골 국물은 뼈의 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의외네.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였네요. 그렇다면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먹어라.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민 교수님? 네, 실제적으로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D인데요. 칼슘이 우리가 먹어도 장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충분량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부에서 이제 합성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워낙 자외선을 저희가 조금 기피하고 뭐 피부암 같이 또 자외선을 피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햇빛 노출만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기 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미 창 안쪽에서 햇빛을 쬐는 거는 비타민 합성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타민 D가 조금 많이 들어있는 음식, 뭐 연어나 등푸른 생선 그리고 시금치, 버섯 같은 음식을 조금 더 적당량 섭취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음식만으로도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네.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